예, 안녕하십니까. 성진테크인 대표 이계광입니다. 저는 오늘 성공 사례 발표라기보다는 국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국방 사업과의 인연, 그리고 국방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국방 사업을 하기 전에는 경남 마산에 있는 수출 자유지역에 미국계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국방과는 전혀 관계도 없었고, 회사의 구조가 미국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일본이 기술, 그 다음에 한국이 기술력을 노동력을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처음으로 회사에 결성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숙한 노조는 강성 일본도로 투쟁만 했었고, 그동안 충분한 한국에서 이익을 남겼던 다국적 기업은 어떠한 노력이나 고민도 없이 단순간에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저 또한 새로운 직장을 찾을까 고민도 하다가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직장의 거래처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단순 부품 조립하는 인가공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제 사업의 처음이었습니다. 인가공 조립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부품을 직접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연하게나마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게 KR 한국의 도메인이 아닌 글로벌닷컴으로 해서 도메인으로 빈약 하나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 품질 인증, 유일 인증을 확보했었고, 그 결과 글로벌 기업인 지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전화가 온 미국 회사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첨단 전투기에 적용할 부품을 개발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던 게 제 국방 사업의 처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했던 비행기가 F-35 전투기고, 우리나라에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던 비행기입니다. 이 F-35는 미국에서 2007년도에 2대를 시작해서 최종 2034년까지 3,000여 대 이상을 생산하는 일정으로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약 200여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일정이 스케줄대로라면 향후 양산 일정이 2037년까지이고, 이후에 FMS로 AS 부품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2057년까지는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국방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경영의 연속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이자 또한 국방 사업의 가장 장점이기도 합니다. 첨단 전투기에 적용된 부품과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한 레퍼런스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들이 개발한 조종 시스템과 컨트롤러로 해서 현재 수리원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격형 헬기 LAH에서 화면에 보시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총 5개 품목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공격형 헬기의 조정 시스템 대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현재 CJ 1호기가 출고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국방 사업으로는 항공기용 낙뢰 필터, 군단급 무인 정찰기,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등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회사가 정식으로 방위산업체가 지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국방 사업의 특수성상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비는 지급된다 하더라도 전화, 행정 및 간접 요원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영의 어려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행히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과 대전 테크노파크나 대전 정보문화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1년에 한두 품목씩 국산화를 수행하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장비들이 저희 제품이 적용된 장비들로서 현재 6회 공군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사업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민수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국방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큰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국방사업과 일정 부분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 역시도 연간 한 2회 이상 해외의 전시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이후에 연속적으로 참석한 전시회에서 유럽에서 제일 큰 국방회사인 에어버스에서 저희 부품을 처음으로 구매를 해주는 결과를 얻었고요. 제가 해외 쪽에 여러 전시회를 다니면서 새롭게 알았던 정보는 앞으로 제일 큰 국방 시장은 중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국방 분야의 바잉 파워가 전 세계 2위이고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전 세계 5위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만 합친다면 세계에서 거의 탑으로 국방 분야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2100년까지 로드맵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매 10년 단위로 민간과 국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나라들의 가장 현재 공통점은 그동안 많은 분야가 미국에 의존해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한국에 굉장히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중동 특히 일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사우디 나라에 대해서 이 국가들이 무엇을 원하고 기업들은 또 어떤 분야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고 또한 이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중동의 파트너와 친구들이 생겼고 이들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원래 2월 초에는 중동에 있는 파트너가 한국을 방문했었고 저희 회사와 거래처를 방문을 하고 대전 테크노파크의 최소한 원장님과 대전시 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개 나라에서 MOU를 체결했었고 국방 장비를 수주하겠다는 LOI도 3개 나라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 수출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전혀 준비나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국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도 했지만 장기적인 사업의 특수성상으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방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막상 코로나 환경에서 국방 분야만큼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국방 사업을 잘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아마 많은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항상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기회도 있다는 것을 함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또 봤습니다. 국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렇게 또 정말 성공한 대표님이 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질문부터 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타격이 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동이나 이렇게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커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지. 지금 뭐 아무래도 만나기는 힘들지만 이메일도 있고 뭐 전화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활발하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큰 타격은 별로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 내용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박진솔님께서요. PT 내용 중에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으로 극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 코멘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낙뢰 보호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민수용 제품을 또 전력을 분산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게이트도 개발해 가지고 네. 현재 대신시 철도공사에 시험 운영 중에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민수 쪽으로도 꾸준히 같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측에서 담당자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국방 사업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 진출 전략을 수립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 현재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를 통한 진출 기회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혹시 정부나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우리 정부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해외에 이미 그 사무소라든지 연락망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지의 정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을 한다고 해서 국방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저희들도 지금 방역 게이트도 개발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듯이 그런 각국에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기술력이 확실한 업체 같습니다. 라는 댓글도 올라왔네요. 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질의 주셔도 괜찮고요. 앞으로도 이성진 테크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앞으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강력하게 해주시자면. 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구나 새로운 분야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분야에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